세계 물포럼 개막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물산업의 세계적 허브를 꿈꾸고 있는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계획 알아봅니다. 공부의 위험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고령의 박석진 교위로 고화중 차량이 계속 오가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하기는 합니다. 경주시의 엉터리 재선충 방제는 재선충 방제를 책임져야 할 경주시가 오히려 날림 방제를 방조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기계 박람회가 상주에서 개막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최신 농기계까지 국내 모든 농기계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는 다소 흐리겠지만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오늘부터는 이시정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요 며칠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맑은 하늘 그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오전 중에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모처럼 야외 활동하기에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또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4도인데요.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도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안동도 역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당분간은 옷차림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출근길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세계 물포럼 개막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물산업의 세계적 허브를 꿈꾸고 있는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매출 1,200억 원의 수처리 전문 중견기업인 효림산업은 2년 전 연구소를 수도권에서 대구로 옮겨왔습니다. 대기업과 연구기관, 실험 실증장까지 들어올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회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 작은 기업까지 여러 기업이 함께 동반 진출할 때 저희 기업으로서는 효림산업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한창인 대구시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현장입니다. 대구시는 이곳을 지역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특구로 지정하고 국가 물산업의 허브로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3,137억 원이 투입돼 물산업진흥센터와 비즈니스센터, 물기업 전용 집적단지를 갖추게 됩니다. 다양한 원수 확보가 유리한 낙동강을 끼고 있어 폐수 재이용과 저탄소 수처리 부품 장치 등 물과 관련한 모든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화 단지도 마련됩니다. 연구된 걸 실증화하고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증 시설도 거기 들어가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이런 시점에서 이걸 또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물산업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외에도 200여 개의 물 관련 강소기업도 육성돼 우리나라 최초의 물 관련 전문 집적단지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집적화된 물산업 기업군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 대구가 대한민국 물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 산업으로 물산업을 키우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 조금씩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축하음악회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 경주시는 오는 11일 저녁 7시 반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더 워터 스토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물포럼의 세계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야제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비스트, 에이핑크, 어반자카파, 유나, 장미여관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와 뮤지컬, 성악, 우리 전통 국악이 어우러지는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내일부터 30일까지 공개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있는
직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열람과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9일에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앞서 의견 청취를 거쳐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붕괴 등의 위험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고령의 박석진교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데도 고하중 차량이 계속해서 드나들어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군과 대구 달성군을 잇는 길이 650m의 박석진교. 지난해 실시한 정밀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난간에 균열과 부식이 일어나고 다리 상판을 이어주는 신축 이음 장치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교각과 다리 상판을 이어주는 부위에 철근이 부족해 하중을 견디기 어렵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찻집 마실 거 가마 이건 울렁거리기 반이다. 흔들림이 좀 많아요? 이거 많이 울렁거리지 이거. 차가 큰 게 된 게만. 그러나 다리 앞에 일정 중량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는 경고 편말과 현수막만 있을 뿐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이 통행 제한 표시를 무시하고 다리를 건너도 이동 시 과적 측정기와 이를 단속할 인력이 없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고령군은 추경 예산을 반영해 이달 말에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확보해가지고 11억을 확보해가지고 보강할 겁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공업 들어갑니다. 한 6개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개월 더 걸릴 수 있어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경북에는 박석진 교처럼 정밀안전 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다리만 38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총포뿐 아니라 실탄이나 공포탄까지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하고 폭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총포 소지를 금지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포, 도검, 화학류 단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존 법률이 총포만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폭력범죄는 징역형 이상에만 총포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총포 출고 후 행방까지도 추적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 배상까지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11월 학교 휴식 시간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B군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진 뒤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A군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 측이 피해자에게 1,92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이 사건 상해와 무관한 정신과 치료 등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영역에서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 64살 홍모 여인의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식당 내부의 연탄 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미뤄 화기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시의 엉터리 재선충 방제 현장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보도가 나간 뒤 방제업체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경주시가 날림 방제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경 기자입니다. 작업하기 힘든 가파른 산 골짜기나 등산객이 없는 야산에는 어김없이 혼증되지 않은 채 널브러진 소나무가 즐비합니다. 아직까지 제거하지 않은 고사목 중 지름 12cm 미만이 유난히 많은데 알고 보니 경주시의 설계 잘못 때문입니다. 단가 예측에 실패하자 업체들에게 서비스, 즉 공짜로 해줄 것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직접 방제하기로 하고 아직까지 내버려둔 것입니다. 지경 방제단이 지경 확산단이거든. 방제단이 넣어가면서 그거 다 빼갖고 개울청을 같이 제거해요 그러잖아요. 수형이 예쁘기로 이름난 안강형 소나무 유전인자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흥덕왕릉 소나무도 재선충병에 감염돼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역시 엉터리 방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왕릉 뒷산 정상부에는 작년에 예산이 바닥나 잘라만 놓고
올해 처리하려고 표식을 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부족 때문에 작업을 못했다. 경주시청에서 작업을 중단시켜서 이렇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재선충을 퍼뜨리는 곤충이 이미 다 나왔을 텐데 하나마나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떤 이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마 절대 빠지지 않도록 방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산림청 직원도 아연실색합니다. 부실 방제가 없도록 산림청에서 전개수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제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주에서만 이렇게 얼렁뚱땅 내버려둔 고사목은 줄잡아 9천여 그루, 2차 방제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장애 극복 부문에는 시각장애 1급이지만 점자 도서 제작 기능 보유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에 기여한 서관수 대구 점자 도서관장이 선정됐습니다. 장애봉사 부문에는 지난 2001년부터 15년 동안 장애인을 위해 급식과 김장봉사, 말벗 떼주기 등 4,600시간을 봉사해온 이성애 씨가 선정됐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안에 모금함에서 거둔 성금을 어제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한 해 동안 반월당역과 동대구역에 설치된 모금함에 모인 성금과 휴면 교통카드 잔액은 모두 280만 원이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호선이 개통하면 지하철 환승역인 신남역과 명덕역,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로역에 모금함을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기계 박람회가 어제 상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최신 농기계까지 국내 모든 농기계가 한자리에 모여 농업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기 멀티콥터. 한 차례 비행에 1.3헥타까지 방제가 가능합니다. 억대의 헬리콥터에 비해 가격과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조작이 쉽습니다. 날개 하나가 파손이 되더라도 항공기는 추락하거나 그럴 염려가 없거든요. 가장 저렴하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사망 사고의 주범인 과수 방제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일명 SSB. 리모컨으로 최대 1km까지 작동이 가능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가원 있는 사람들은 90% 다 쓰죠. 사고율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사람이 흡입하는 농약을 전혀 없을 수 있고 전복 사고로 해서 귀한 생명이 보호할 수 있죠. 상주 농업기계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176개 농기계 회사가 참여해 400종에 달하는 최신 기종을 선보였습니다. 정보도 교환하고 농업의 기계화에 첨단을 걷는 그런 기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지역의 부가가치도 상당히 큽니다. 농기계 시장이 한 2조 원 정도 돼요. 근데 해외 시장은 한 1,000억 불이 됩니다. 우리가 10억 불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뿐이 수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엄청나게 크다. 국내에서 농업기계 박람회는 이곳 상주와 천안 단 두 곳에서 매년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박람회가 열리는 10일까지 3일 동안 관람객 15만 명, 계약 성과 50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첫 3연전에서 먼저 삼성이 2승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삼성은 선발 윤성환의 호투와 외국인 타자 나바로의 홈런에 힘입어 롯데 4대2로 승리를 거두고 홈 2연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은 오늘 저녁 대구에서 3차전 경기를 펼치는데 대구 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라디오를 통해 중계합니다. 가야문화권에 속하는 영호남 15개 시군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을 위한 포럼을 결성했습니다. 포럼 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운영간사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맡게 됐고, 가야문화권에 속하는 영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7명과 고령, 성주, 순천, 광양 등 자치단체장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가야문화의 문화적 가치를 재창출하고 가야문화 복원과 발굴에 나설 계획인데 이달 21일 국회에서 기획전시회와 공청회도 열 계획입니다. 달구본부 세관이 지역 중소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담보 없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관세 환급금이 있지만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을 신고할 때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안내해서 관세 환급을 지원합니다. 또 성실 무역업체 공인을 희망하는 중소수출기업의 상담 비용도 지원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에는 담보 없이 세액을 월말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며 납부 기간도 15일에서 45일까지 연장해줍니다. 달구은행이 어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경기도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영업구역은 기존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세종시와 경상남도, 경상북도 외에도 경기도에도 점포 출점이 가능해졌습니다. 달구은행은 경기도 진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영업 대상 고객의 범위와 리스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맑은 하늘 그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오전 중에는 구름의 양이 다소 많겠지만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모처럼 야외 활동하기에 추위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전 할 때 구름의 양이 조금 많겠습니다. 또 오전 할 때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있어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도 있는데요. 낮 기온은 예천은 15도로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 아침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해 주말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